자, 이번 시간에는 퀵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정렬 배우고 난 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바로 코딩하는 실습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정렬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영어 단어의 뜻처럼 빠른 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컴퓨터 내부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정렬들은 퀵 정렬을 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퀵 정렬을 응용해서 또 응용된 정렬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퀵 정렬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퀵 정렬이나 삽입 정렬 정도는 꼭 학습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른 정렬 방식도 채널에 다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나 복잡한 알고리즘인데 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피봇이라고 하는 것을 놓는데 이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준점을 통해서 데이터의 정렬을 유도하고요. 피봇은 데이터 집합의 첫 번째 원소로 정하기로 할게요. 우리가 데이터 집합의 첫 번째 원소를 이 first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사용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개념은 last로 변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사용했는데 자바에서는 포인터 사용하지 않으니까 인덱스만으로 교환하고 정렬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교환 원리로는 수압이라고 하는 교환 방식을 쓸 건데 이 수압이라는 것은 제가 클래스와 모듈로 분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의 원리는 스택을 사용할 건데 스택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제귀 함수나 함수 호출할 때 주소를 혹은 그 값을 잠시 기억해주는 기억 공간으로서 활용되는데 이 알고리즘에서는 스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인덱스와 값을 저장시켜 놓고 손으로 먼저 퀵 정렬에 대한 소팅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바로 코딩하는 것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봇은 데이터 집합의 첫 번째 원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봇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피봇이 이곳이면은 i는 자, 이 피봇을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이 first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last가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0부터 7까지예요. 집중해 주세요. 자, i는 first보다 하나 앞선 곳을 i라고 지정하고요. j는 가장 마지막인 last를 j라고 지정합니다. 자, 오름차순 정렬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자, 오름차순 정렬을 하려면 낮은 수에서 높은 수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높은 수를 찾아요. 근데 기준이 있는데 이 피봇 수보다 높은 수를 찾는 거예요. 자, 높은 수를 찾을 때까지 i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동합니다. 자, 89를 찾았죠. 자, 다음에 j는 낮은 수를 찾아요. 그래야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자, 낮은 수를 찾는데 j가 첫 번째 위치했던 last, 즉 인덱스 7번이 23이라서 피봇보다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찾은 거예요. 찾았다라고 할 때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을게요. 자, 두 개 찾았을 때 두 개를 교환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23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이 89가 될 것입니다. 자, 또 갑니다. i가 증가되고요. 증가됐는데 67이면은 찾은 거죠. 찾았어요. 자, j도 하나씩 감소되는데 52에서 바로 찾죠. 54보다 작으니까요. i는 큰 걸 찾고 j는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두 개 i와 j 인덱스를 수합합니다. 52, 67. 자, 또 갑니다. 근데 16은 54보다 작으니까 큰 수가 아니니까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67이 들어있죠. 67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찾은 거죠. J는 하나 감소해서 16일 때 16을 찾게 되죠. 왜냐면 54보다 작으니까요. 자, 이렇게 I와 J가 엇갈리면요. I와 J가 엇갈리면 I와 J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J하고 피봇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 J 값인 16이 피봇에 들어가고 피봇 값 54가 J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교환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피봇이 16으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은 제기 함수가 돌아가서 제기 함수는 J 값을 기준으로 J-1 부분과 J 플러스 1 부분이 이렇게 제기 함수가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제기 함수는 이쪽 왼쪽 먼저 코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먼저 제기 함수가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제기 함수 16, 34, 41, 24, 23, 52에 대한 피봇 함수, 지금 제가 돌렸던 알고리즘이 한 번 더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6, 34, 41, 23, 52 이것에 대한 피봇 함수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54, 67, 89 이렇게 진행되는데, 특히 이 부분 있죠. 아까 J였던 부분, 이 부분은 정렬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엔 큰 수, 왼쪽엔 작은 수라고 이미 피봇을 통해서 비교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제기로 불러낸 첫 번째 이 부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자, 피봇이 16이죠. 자, 16 피봇인데 I는 이 부분이에요. 자, 34죠. 찾았어요. 16보다 크잖아요. 자, J는 이 부분이에요. J 16보다 작은 수를 찾으러 떠나죠. 마이너스 하다가 자기 자신에서 만납니다. 16의 이하인 수. 자, 그러면 J하고 I가 엇갈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J하고 I가 엇갈리면 J하고 피봇하고 교환한다고 그랬죠. 근데 J하고 피봇하고 교환해봤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자, 그러면 J를 기준으로 J는 정렬이 됐다고 보고, J를 기준으로 왼쪽 것이 있고 오른쪽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J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하나 만나죠. 왼쪽은 하나 만나라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자, 34를 피봇으로 정하는 정렬 다시 한번 진행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자, 초록색으로 피봇 34가 되고요. 자, 34가 I 41 만났죠. 41은 34보다 크죠. 자, 그리고 J는 52였다가 하나 줄어서 23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I하고 J 비교했을 때 J가 더 크니까 이 부분이 23, 이 부분이 41로 교환되죠. 그리고 I가 또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41을 만나죠. J가 또 감소해서 어떻게 해요? 23을 만나죠. 그러면은 I하고 J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I하고 J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I가 J보다 커지면 J하고 피봇하고 교환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피봇 34는 23으로 바뀌고 23은 34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J값 기준으로 23에 대한 부분과 41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게 될 것이에요. 23 부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코딩상에서는 돌아가겠지만은 바뀔 게 없고요. 41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코딩상에서는 돌아가겠지만 바뀔 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한번 복귀해 볼게요. 자, 왼쪽 한번 했고요. 오른쪽 한번 했죠. 그쵸? 자, 그리고
왼쪽 했고 이 왼쪽이 여기죠. 이 오른쪽 부분 안 했잖아요. 오른쪽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스택에 들어있는 그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값을 불러왔을 때 그때의 값은 j가 5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rest는 7이었죠. 자, 그러면 j 플러스 1부터니까 j 플러스 1부터 그 오른쪽 제규니까 67과 89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67과 89를 불러왔으면 67이 피봇이 되고 ji가 둘 다 89를 가리키고 있고요. i는 89를 찾았지만 j는 하나 감소해서 67일 때 찾죠. 그럼 이렇게 교차하게 되고, 교차하게 됐을 때 피봇과 j를 교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6, 23, 34, 41, 52, 54, 67, 80, 9거라는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 그대로 손으로 코딩을 꼭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 손으로 정렬이 완벽하게 되어야 코딩할 때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거예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표를 그려가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클립스를 통해서 자바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열어주시고요.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소트 이름은 퀵소트죠. 퀵소트. 자, 퀵소트라고 만들어 주세요. 자, 프로젝트 네임 퀵소트 만들어 주시고요. 모듈을 만들지 않을게요. 자, src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뉴에 클래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퀵소트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퀵소트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졌으면 이제 메인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전에 제가 메인 함수를 체크하지 않아 가지고 자, 이렇게 직접 메인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안내 방송을 한번 때릴게요. 자, 퀵 정렬을 시작합니다 라고 메인 함수 안에 안내 방송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아까 손 코딩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 퀵소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퀵소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 퀵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과 0번 처음 주소 first죠. 자, data.length -1이라고 하는 마지막 인덱스, 즉 rest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퀵소트를 실시하도록 할게요. 자, 퀵소트가 끝나면 리턴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함수가 마련이 됐고요. 자, 메인 함수가 마련이 됐으면 이제 퀵소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퀵소트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에 클래스, 자, 퀵소트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퀵소트 내용이 아까 전에 우리가 손 코딩 할 때의 알고리즘을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퀵소트에서 우리가 퀵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기로 했고요. 퀵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을 받기로 했고 첫 번째 주소와 마지막 주소를 받기로 했죠. 메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퀵소트의 퀵이라는 메소드는 자, 배열 그리고 첫 주소 마지막 주소를 받기로 했습니다. 첫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받았고요. 자, 받았으면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실행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실행 결과에 그 제기 함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first
인덱스하고 레스트 인덱스를 이렇게 출력해 가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퀵소트의 그 지금 출력이 지금 각 단계에서 교환이나 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퀵소트 프린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프린트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즉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줄은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는 프로그래밍 정렬 방식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기 함수가 끝나려면, 제기 함수가 무한 루프가 되지 않으려면은 리턴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턴 문은 first, 즉 처음으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은 첫 번째 인덱스가 마지막 인덱스랑 비교했을 때 마지막 인덱스가 첫 번째 인덱스보다 작아지면, 이하이면 그 제기 함수를 끝내는 명령문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pivot이라는 거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pivot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인덱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i는 첫 번째 인덱스의 다음 인덱스, 그리고 j는 마지막 인덱스라고 제가 손 코딩 때 보여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출력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pivot이 지금 현재 무엇이다 라고 pivot을 나타내는 출력문을 하나 또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자, 이제부터는 루프를 돌도록 할게요. 자, i가 j랑 비교했을 때 i는 first 플러스 1, j는 last, 즉 배열의 끝까지 혹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또 왼쪽으로 오는 j랑 비교했을 때 교차가 될 때까지죠. 교차가 될 때까지 i를 증가시킬 건데, 언제까지 증가시킬 거냐면 마지막까지 증가시키고요. 피벗 데이터가 크면 증가니까 피벗 데이터보다 큰 놈이 나왔을 때 멈추는 거죠. 피벗 데이터보다 큰 놈이 나올 때까지 i를 증가시키다가 피벗 데이터보다 큰 놈이 나오면 멈추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반대로 j에 대한 while문도 필요한데, j에 대한 while문은, 자, j가 첫 번째 위치까지 도달할 때까지, 자, pivot보다 작으면 멈추는 겁니다. j를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pivot보다 작으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교차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차가 이루어지면은 수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pivot이랑 j랑 수합한다고 그랬죠? 자, i랑 j랑 교차했을 때는, 즉 i가 j보다 커졌을 때 j랑 pivot이랑 수합한다고 했고요. 그게 아니라면, 즉 i가 j보다 작은 상태에서 서로 멈춰 있다면 그 i와 j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죠. 교환해서 수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합 과정이 끝나면 중간 결과를 봐야 하니까, 중간 결과를 보는 명령문을 실행할 거고요. 그 명령문은 아까 전에 제가 퀵소트 프린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담기로 했으니까 그 클래스의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while문을 끝냈으면 이제 pivot 리졸트를 또 한번 확인해서 이 프린트를 통해서 지금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그 중간 확인이 끝나면 우리가 재기 함수를 쓸 건데, 이 재기 함수는 pivot을 기준으로, 즉 pivot 기준으로 j가 교차됐을 때, 이 부분 j와 i가 교차됐을 때 pivot과 j가 바뀌기 때문에
이 J를 기준으로 왼쪽 제귀와 오른쪽 제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학습을 통해서 배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I와 J가 교차하면 피봇이 J와 교차되면서 J를 기준으로 왼쪽 제귀, 오른쪽 제귀, 즉 왼쪽 부분 집합과 오른쪽 부분 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합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SRC에서 오른쪽 클릭 New의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자, 퀵소트 수합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소트 수합 만들어 주시고요. 자, 퀵소트 수합은 방금 퀵소트에서 이 수합할 때 이 배열과 인트, 인덱스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수합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당연히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집합과 배열과 그리고 인덱스 두 개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템프라고 하는 임시 기억 장소 하나 놓고 서로 교환하는 전통적인 수합 방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합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퀵소트 프린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SRC에서 오른쪽 클릭, New의 클래스. 자, 퀵소트 프린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퀵소트 프린트를 통해서는 자, 퀵소트에서 본 것 같이 데이터, 즉 그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매개 변수로 주면은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길이만큼 데이터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라는 메소드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자, 0번 인덱스부터 데이터의 끝번 인덱스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모두 출력을 하는데 스페이스바 하나를 기준으로 숫자가 갈린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줄씩 띄워주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전부 다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우리가 실행을 통해서 결과값을 보면서 또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메인 함수로 돌아오셔서 데이터 입력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F11키 눌러서 런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0번이고요. 그리고 7번까지 쭉 데이터가 주어졌죠. 이 데이터에서 피봇은 54라고 나왔습니다. 자, 54 피봇에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값, 그죠? 왼쪽으로 가면서 큰 값 23과 23과 89가 수합됐고요. 수합 리졸트로 나왔고요. 자, 다음에 67과 52 수합됐고요. 그리고 교차되면서 J 값을 가지고 있는 16과 피봇 값은 54가 수합됐죠. 수합되고 자, 피봇 리졸트 해서 맨 마지막 이렇게 피벗이 54일 때 이렇게 마지막 결과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4가 끝났으니까 여기가 J잖아요. J를 기준으로 이 부분 J-1 first, 그러니까 quick data first J-1 이 부분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돌아갈 때 first는 0이고 rest는 4, 52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피봇은 16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34를 찾고 52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찾지 못해서 J가 16까지 오는 거죠. J가 16까지 왔을 때 수합을 해봤자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대로고요. 그래서 16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왼쪽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왼쪽으로 가봤자 라스트가 -1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즉 그러니까 16은 끝난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을 만나는 거죠.
J는 아까 전에 16까지 갔었잖아요. 즉 J가 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J가 플러스 1을 만나니까 34부터 라스트인 4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봇이 34가 되는 거예요. 자, 피봇이 34일 때 오른쪽으로 가면서 41을 만나고 52에서 34보다 작은 23을 만나는 거죠. 이 두 개가 수합되는 거죠. 그래서 34, 23, 41, 52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또 한 번 41, i는 41까지 증가하고 j는 또 23으로 갔는데 i랑 j랑 교차가 되는 거죠. 그럼 j랑 pivot이랑 바꾼다고 했죠. 자, 그래서 23과 34가 바뀌고요. 자, j가 23일 때 이 j 이 부분을 만나서 23이 끝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1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23이 1, 1이니까 끝난 거고, 그 다음에 34를 기준으로 오른쪽 3, 4가 오른쪽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오른쪽 제규니까 3, 4를 기준으로 피봇이 41이 되고 또 돌아가서 바뀌는 거 없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리턴 되고요. 그 다음 또 52가 오른쪽 퀵 정렬 제기가 되기 때문에 52 하나로 또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67인데 이 67은 어디서 왔냐면 이 부분에 와서 왔어요. 이 부분이요. 아까 J가 5였을 때 스택에 남아있는 J값은 5였는데 왼쪽, 즉 이 부분을 끝냈으니까 오른쪽 부분인 67과 89, 즉 퍼스트가 6이고 레스트가 7인 부분, 그래서 피봇이 67이 되고, 그래서 또 알고리즘 돌아서 이렇게 결국에는 정렬이 다 되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퀵 정렬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54, 34, 41, 89, 67, 16, 52, 23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손 코딩도 충분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손 코딩을 통해서 다 파악하셨으면 이렇게 클래스와 메소드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그 호출된 함수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인덱스 그리고 피봇 값을 표시해 가면서 코드 짜보시면은 결과를 통해서도 또 한 번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학습까지 완료가 됐으면 저희가 꼭 이렇게 이 부분 44, 그 다음 바로 67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스택이 쓰였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소 어려운 부분인 퀵 정렬 마쳤고요. 퀵 정렬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